화장실에서 기다리다 들어온 여성을 무턱대고 흉기로 살해한 사건, 오늘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. 범인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입을 열었는데요. 시사제작국 김진희 기자와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자, 오늘 아침에 비도 오는데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어요. 네, 정말 억울한 희생자의 눈물 같은 그런 비였습니다. 오늘 오전 9시부터 약 30분 동안 이 범행 현장에서 사건을 재현하는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. 김 씨가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. 심정은 그냥 담담합니다. 담담하시다고요? 그냥 차분하거나. 네, 유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. 네, 답변을 마친 김 씨는 경찰 등 10여 명과 함께 사건 현장인 건물 노래방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. 현장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. 경찰이 준비한 마네킹을 상대로 두 차례 범행을 재현했는데 심적인 부문은 거의 없이 차분하게 재현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특별한 신경 변화는 없었습니다. 재현을 거부하지도 않았고 저희한테 신문시에 했던 진술대로 화장실에서 범행을 동일하게 재현을 했습니다. 네, 경찰은 김 씨에 대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를 할 예정입니다. 네.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 치안 대책들이 속속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. 오늘도 관련 대책이 발표가 됐죠. 네, 주변에 보면 24시간 편의점들 굉장히 많죠. 이 편의점을 위험에 처한 여성들의 긴급 대피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현재 서울시 편의점 600여 곳이 여성 안심 지킴이 집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. 위험에 처한 여성이 가까운 편의점으로 대피를 했을 때 편의점 주인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저렇게 상점의 전화기를 몰래 내려놓거나 아니면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가 돼서 출동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. 이런 여성 안심 지킴이 편의점을 서울시에 1000곳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. 이 서울시 말고도 각 지자체마다 저런 시스템을 갖춘 편의점들이 있다고 하니까요. 네.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전화기를 이렇게 내려만 놔도 신고가 자동으로 된다.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잘 몰랐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실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. 네. 네. 근데 강 앵커는 이렇게 늦게 야근을 하거나 해서 퇴근을 할 때 늦게 하게 되면 집에 갈 때 좀 어떠신가요? 저도 무서운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저희 부모님은 늦게까지 안 자고 저를 기다려주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좀 그렇지 못하고 자취하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겠죠. 그렇죠. 그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 서비스라고 혹시 아시나요? 어제 들어봤습니다. 어제 어제 기사에서. 들어봤어요. 예.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. 아는 사람만 이때까지 이용을 해온 아주 유용한 여성 안심 서비스인데요. 네. 이 서울시는 늦은 귀갓길에 여성과 동행을 해주는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집 앞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120 이 다산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귀가 스카우트가 나와서 기다렸다가 집 앞까지 동행해주는 정말 고마운 서비스입니다. 2014년 10만 2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23만여 건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. 또 7월부터는 이 전화번호 120뿐만이 아니라 전용 앱을 개발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게 어제 들어보니까 바뀐다고 또 합니다. 말씀하신 그 스마트폰 앱, 네. 굳이 앱을 구동하거나 전화 안 걸어도 흔들기만 해도 이렇게 네.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죠. 네, 그렇죠? 네, 그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. 잘 좀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말씀하신 여성 귀가 안심 귀가 서비스는 지금 서울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? 일단은 그렇습니다. 전 지역으로 다 확대가 돼서 모쪼록 좀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. 네. 자,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. 정은호 레이저 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사건 지금 수사가 한창인데요. 그 변론을 맡았던 홍만표 변호사가 상당한 재산가였고요. 또 재산 증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. 설명해 주시죠. 지난번에 이 정윤호 씨 변론했던 부장판사 네.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구속돼 대여 있죠? 금고에 네. 13억 쌓아놓고 있었죠. 근데 이 홍만표 변호사는 알고 보니까 아주 부동산 거부였습니다. 검찰의 수사 결과 이 홍 변호사와 또 가족, 또 홍 변호사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업체 명의로 지난해에 모두 84가구의 오피스텔이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네.
이 홍 변호사 소유가 모두 29가구, 또 홍 변호사의 아내인 유모 씨 소유로 27가구, 또 처제가 5가구, 그리고 홍 변호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A사 소유가 23가구입니다. 네. 84가구면 시세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? 네, 뭐 다 합쳐서 약 80억 상당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2011년에 이 홍만표 씨가 검찰에서 퇴임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했을 때 그때 공개된 재산이 13억 원 수준이었습니다. 네. 자, 정리하면 2011년에 검사장 하다가 퇴임할 때 재산 신고가 13억 원. 네. 그리고 한 5년 만에 뭐 오피스텔이 80채가 넘네요. 일가족계. 그렇죠. 예, 일단 뭐 이제 검사장 출신이었다 이런 명성 때문에 어떤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네. 이 수임료의 일부를 탈세해서 이런 오피스텔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검찰은 가지고 있습니다. 다음은 그 치매보험 관련된 소식인데요. 네. 어떤 내용입니까? 뭐 이제 경제통이신데 혹시 네. 보험 왜 드는 건가요? 보험.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들죠.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.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정작 이 치매 보험들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면서 개선안을 내놨는데요. 이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중증 치매 발생률은 61세에서 80세까지는 평균 0.24%이지만 80세가 넘는 81세부터 100세까지는 18%로 급증했습니다. 이렇게 중증 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 손해율 악화 등을 이유로 치매 보험 보장 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금감원은 치매 보험 상품의 보장 기간을 80세 이후로 확대하도록 각 보험사에 권고하고 또 뭐 보장 범위나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감독할 계획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김진희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